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KBO가 뒤집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 2차 드래프트는 그냥 드래프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수준이에요. 이미 각 구단 프런트에서는 이번엔 진짜 난리 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2차 드래프트는 단순히 1군 기회를 못 받은 백업 선수들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고연봉자, 베테랑, 우승 멤버, 과거팀의 핵심 선수들까지 보호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2년 전만 해도 최주환, 우규민, 김강민 같은 메가급 이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폭탄급 이적설까지 떠돌고 있으니까요. 즉, 이번 2차 드래프트는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라 팀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2차 드래프트가 왜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올해 실제로 보호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빅네임 선수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팀이 어떤 포지션을 노리고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리하자면 2차 드래프트란 현재 팀에서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옮겨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군 진입이 계속 막히거나 아무리 잘해도 포지션 중복 때문에 승격이 어려운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동해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한 팀의 두터운 선수층에 가려 묻혀있던 선수가 이적만으로도 바로 전력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력이 약한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즉, 2차 드래프트는 약팀의 전력 격차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또 다른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땜질용 보강이 아니라 한 시즌 만에 팀 분위기와 성적을 뒤흔들 수 있는 진짜 큰 이벤트인 셈입니다. 2차 드래프트가 열리면 각 팀은 먼저 KBO의 35인 보호 명단을 제출합니다. 이 명단에 들어간 선수는 다른 팀이 데려갈 수 없고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만 지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는 전 시즌 성적의 역순, 즉 하위 팀부터 지명권을 행사하며 최대 5명까지 선수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1라운드 4억 원, 2라운드 3억 원, 3라운드 1억 원이며 1라운드에서 지명된 선수는 의무적으로 1군 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단들은 당장 1군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인지까지 계산해야 하다 보니 예년보다 훨씬 신중하고 복잡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만큼 오래 풀리는 선수층도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2차 드래프트가 특히 뜨거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별표, 평소엔 절대 풀릴 리 없는 선수들, 별표, 이 보호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자동 보호되는 선수들의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구단은 이미 20에서 30명 정도가 자동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35명을 더 보호하게 되면 총합이 50에서 60명까지 늘어나죠. 결국 보호 명단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선수들은 베테랑, 고연봉자, 1군 외의 인원 중심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면서 지금 프런트 내부에서는 올해 보호 명단 진짜 어렵다. 누굴 빼야 하냐. 이런 고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올해는 벌써부터 진짜 충격적인 이름들 나온다. 는 이야기가 선수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습니다. 지난 드래프트에서도 최주환, 우규민, 김강민 같은 굵직한 선수들이 이동하며 리그가 크게 흔들렸는데 많은 이들이 별표 올해는 그 이상이다. 별표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2차 드래프트는 팬들이나 구단들 모두에게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내년 팀 전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대형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실제로 보호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산 베어스의 양석환, 7억 8천만 원 대형 FA 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성적 하락과 젊은 내야 자원의 급성장이 겹치며
보호 명단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C의 박세혁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때 국가대표 포수였지만 김영준의 눈부신 성장에 완전히 밀리면서 출전 시간이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되는 선수는 한화 이글스의 안치홍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수비 약점과 타격 부진이 계속되면서 기존의 높은 연봉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SSG의 박종훈 역시 지난 드래프트 때부터 보호명단 제외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부산 원정에서 연달아 부진을 겪은 이후 1군 전력에서 사실상 멀어졌다는 평가가 많죠. 마지막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노진혁도 빠지지 않습니다.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출전 시간이 크게 줄었고 포지션 경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잃으며 입지가 흔들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고연봉, 경쟁력 약화, 그리고 팀 내 역할 축소. 이 세 요소가 모두 겹치면 구단 입장에서도 보호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들이 실제로 드래프트에 풀리기만 해도 이름값만으로도 매력적인 빅네임 전력 보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단들이 실제로 어떤 포지션을 노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차 드래프트는 아무나 데려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단은 당장 1군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베테랑 자원 보강입니다. 성공적인 2차 드래프트 사례 대부분이 이 베테랑 자원에서 나옵니다. KT는 우규민을 영입해 확실한 전력감으로 만들었고 NC, 한화, 키움, 김재열, 오석주, 이상규 등도 2차 드래프트에서 투수를 영입해 곧바로 1군에서 활약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시즌 중반쯤이면 어느 팀이든 전력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있는 베테랑이라도 1에서 2년 활용하는 전략이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포수입니다. 요즘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서 빅네임 포수는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평범한 백업 포수라도 지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민식, 박세혁 같은 이름이 계속 회자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장타자 자원입니다. 물론 성공 확률은 다소 낮지만 장거리 타자가 부족한 팀이라면 단기간 한 시즌만 활용할 목적으로 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 유망주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2차 드래프트는 단순히 즉시 전력감 베테랑을 뽑는 전략뿐만 아니라 현재 팀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영입해 활용하는 전략이 동시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KT는 우규민을 영입해 확실한 전력감으로 만들었고 NC, 한화, 키움, 김재열, 오석주, 이상규 등도 2차 드래프트에서 투수를 영입해 곧바로 1군에서 활약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시즌 중반쯤이면 어느 팀이든 전력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있는 베테랑이라도 1에서 2년 활용하는 전략이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포수입니다. 요즘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서 빅네임 포수는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평범한 백업 포수라도 지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민식, 박세혁 같은 이름이 계속 회자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장타자 자원입니다. 물론 성공 확률은 다소 낮지만 장거리 타자가 부족한 팀이라면 단기간 한 시즌만 활용할 목적으로 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 유망주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2차 드래프트는 단순히 즉시 전력감 베테랑을 뽑는 전략뿐만 아니라 현재 팀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영입해 활용하는 전략이 동시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유망주를 영입해 육성하는 것입니다. LG의 신민재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원래 두산에서는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LG에서 돌파구를 찾은 후 현재는 차세대 주전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도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잠재력 있는 강속구 투수나 다른 팀에서 간과된 젊은 포수 등 많은 미래 유망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구단들은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선수, 미래 돌파력을 가진 잠재력 있는 선수.
올해 2차 드래프트는 선수 공급이 많고 수요도 크기 때문에 역대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고 치열한 드래프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올해 2차 드래프트는 단순히 몇 명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동하는 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보호명단 규정 변경으로 인해 구단들의 계산이 완전히 달라졌고 예상치 못한 이름이 보호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이전에는 선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졌던 선수들도 실제로는 잠재적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각 팀이 직면한 전력상의 필요도 뚜렷합니다. 어떤 팀은 공백이 생긴 포지션을 채워야 하고 어떤 팀은 백업 포수가 필요하며 또 다른 팀은 1에서 2년 후 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명단에서 밀려난 베테랑 선수와 현재 팀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유망주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게 되면 어느 팀도 드래프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번 2차 드래프트는 누가 더 과감한 선택을 하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팀은 즉시 약점을 보강할 선수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팀은 1에서 2년 후 핵심 선수로 성장할 잠재력 있는 유망주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일부 팀은 보호명단 구성에서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주환, 김강민 사례처럼 2차 드래프트는 항상 예상을 뒤엎으며 리그 판도를 흔들어왔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결코 평범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선수 이동이 스토브리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시즌 운명을 바꿀 진정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